2017 헌마 1384, 2018 헌마 90, 145, 391, 청구인 외 347인.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 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합니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 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고 합니다.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문영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예,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조치는 수범자를 금융회사 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상계좌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감시감독 체계와 새로운 거래 체계, 소위 실명 확인 가상 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입니다. 이 사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이 주체가 된 자율적 집행을 의도하였다는 점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받은 은행들이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금융기관들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가상통화거래소의 태생적 위험성과 해킹 등 기술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당수 거래소에는 자발적으로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왔으며 이를 제공해오던 거래소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성이 노정되면 제공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이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를 중심으로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왔는데 해외 금융망의 접근 등에 분명한 이해를 갖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실명 가상계좌가 남용됨에 따른 위험 요인, 특히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주지시키면서 그 보완적 방법으로 실명 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을 제시한 정부 당국의 이 사건 조치와 일련의 가이드라인에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유인이 충분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보다 가상통화 거래 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왔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 세탁 방지 공조 요청을 이 사건 조치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핀다면 가상 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에 대하여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 은행법 제52조 제4항, 구특정금융법, 금융정보법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특정금융정보법의 관련 조항들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 등에게 부여된 불법재산 등 의심거래 보고 의무, 자금세탁 방지 등 조치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등을 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 지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위와 같은 명령, 지시,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당국이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신규 비실명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의 제한을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 목적으로 삼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등이 불응하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상정하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요구,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쉽게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일부 가상통화거래소에 비실명 가상계좌를 제공해왔고 수수료 등 상당 수익을 얻던 중에 이 사건 중단 조치로 인해 그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단 조치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실명제 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조항들이 예정한 불이익한 조치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는 이 사건 중단 조치가 애초부터 염두에 두었던 구체적 결과물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자율성은 계약 체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자율성일 뿐입니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하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시행 그 자체는 다른 예외나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실명제 조치로 강제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는 비권력적인 단순한 행정 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조치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규제 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기술 발전에 따른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또는 재화에 관한 것이고, 규제를 받는 자들의 기본권에 다층적이고도 심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규제가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그 정보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전보다 두텁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규제 대상 영역에 관하여 이미 상당수 국민이 이해 당사가 되어 이해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규제가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분야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해야 할 필요성과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매개로 한 국가의 과도한 통제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의 대표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오판이나 정책 불응의 가능성을 낮출 필요성이 커지므로 공론장인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큽니다. 해당 규제의 기본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본질적 내용들을 세련되고 세밀하게 규율하는, 말하자면 규율 밀도가 증대된 법률 조항의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조치의 세부 내용들이 담긴 공식 자료들을 보면 당시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가상통화와 그 거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에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치가 이루어졌을 당시 가상통화가 갖는 기술적 특성과 가상통화에 배태된 여러 가능성에 주목했던 논의도 우리 사회에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사건 조치 이후
4년 가까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주요 가상통화들의 세계적인 거래가액 추이를 보면 앞서 주목받았던 가상통화의 가능성들이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그 당시 가상통화의 거래가액들이 전적으로 투기적인 수요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상통화와 같이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배태한 새로운 기술이나 재화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려는 경우 이 사건 조치와 같이 개개인의 기본권에 다층적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상적인 금융실물 실명 거래의 범주를 넘어 가상통화 거래라는 특정 거래 내용만을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는 경우라면 이러한 규제는 공론적인 국회를 통해 응당 법률로 규율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규율 밀도가 증대된 법률 조항의 형태로 규율되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사건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던 관련 법령들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일반적 감독 권한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자금 세탁 방지 등과 관련된 금융회사 등의 일반적 의무 및 그에 관련한 당국의 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치로 야기되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규율 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 밀도를 갖춘 법률 조항들로 구성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